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예, 정말 앞에서 그 김광현 센터장님과 고산 대표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말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요. 저희 엔싱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조업 분야에도 얽혀 있고, 또 독특하게 농업 분야를 혁신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농부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그 전에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잔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작년 1월에 그 구글이 네스트라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업체를 3조 원의 인수를 하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이슈가 사물인터넷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사물인터넷이 뭐야? IoT가 뭐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고요. 제가 물잔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물인터넷의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보이는 물잔은 그냥 하나의 사물입니다. 이 물잔의 기능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을 담는 기능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물잔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그때도 단순히 그냥 물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물인터넷의 관점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IT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컴퓨터는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작은 이 액정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뭔가 어떤 서비스나 데이터, 콘텐츠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우리의 사물들은 어플리케이션이랑 동일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연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잔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이 물잔의 어떤 제조 단가라기보다는 이 물잔이 줄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의 상태를 체크를 해준다던가, 이 물이 우리 몸과 잘 맞는지 어떤지를 체크해준다던가,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준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인터넷을 저희는 어떤 미디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어떤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을 담거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여기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도 이런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문을 저희가 팔게 되면 그 종이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기는 정보와 뉴스들, 그리고 그 구독자들, 판매 부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 말씀드리겠지만 농업 관련된 어떤 제품들,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들을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미디어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주목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이 식량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루 삼시세끼 하루만 밥을 굶어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량은 70%나 더 많은 우리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우리가 먹을 먹거리들을 생산하는 농부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먹거리들이 어떤 오염되거나 그냥 저렴한 어떤 정크푸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같이 우리 몸에 더 좋고 우리한테 더 건강한 신선한 먹거리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먹거리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농부들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희가 주목한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도시는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뭐 녹색 땅을 찾기도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 아까 뭐 고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분야에들도 메이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농업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농업의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생산량이나 아니면 뭐 그 뭐라 그러죠? 더 저렴한 인풋을 넣어서 더 많은 아웃풋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즐겁게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어떤 삶의 새로운 형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말 중에 하나가 어그리테인먼트라는 거고요. 굉장히 즐거움을 위해서 먹거리를 자기가 직접 자급자족을 하는 이런 생활들. 국내에는 이제 올해 정도에 조금씩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해서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제 도시의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실제로 뭐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들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뭐 삼시세끼 같은 곳에서는 뭐 이서진 씨가 나와서 직접 막 농사를 짓고 뭐 수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요즘에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농업이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는 푸드 가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뭐 가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고급진 취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뭐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좀 그래도 이제 좀 풍족한 아니면 이미 개발된 나라들에서는 뭐 미국만 해도 지금 이미 도시에 이런 8,500만 명 이상의 푸드 가드너들이 직접 먹거리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이런 먹거리들을 키울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루프탑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옥상 공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건물들의 옥상에 전부 다 어떤 농장을 만든다면 거의 서울 크기의 농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집이나 사무실의 베란다들, 그리고 창틀이나 뭐 주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먹거리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런 멀리 나가서 먹거리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키우는 화초들도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렵거나 더럽거나 힘들고 막 혼자 하는 이런 재미없는 일들을 굉장히 즐겁고 깨끗하고 뭐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크게는 뭐 두 가지인데요. 농업 쪽에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뭐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 재배법, 그리고 저희 어떤 IoT 쪽 관련 기술들, 뭐 데이터라던가 센서라던가 아니면 통신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제품들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플랜티라는 제품을 회사 설립하기도 전에 친구들이랑 뚝딱뚝딱 만들어 본 게 정확히 일부러 이렇게 목표로 하고 한 건 아니지만 100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킥스타터에서 런칭을 지난 4월, 5월에 했고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약 10만 불 이상의 그 어떤 선주문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린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킥스타터를 통해서 모금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삼성전자의 1차 벤더인 그 제조업체를 통해서 저희 지금 양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모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분 형태의 제품이고요.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뭐 와이파이 모듈, 물통, 펌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USB 전원도 USB 전원으로 공급이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없거나 뭐 외부에 있거나 해도 상태를 파악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같이 집에 있는 화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초를 기를 수 있는 제품이고, 약간 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지금 환경 상태가 어떤지, 온도나 습도나 뭐 빛의 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화분을 처음에 딱 런칭을 하고 나서 다른 농가라던가 아니면 농업회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화분 안에 여러 가지 센서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농업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단순히 온도, 습도, 조도만 파악을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좋고, 추가적으로 여러 이런 센서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화분에 들어가는 센서 모듈만 따로 분리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이런 센서 제품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뭐 즐겁습니다. 왼손. 저희 그 디캠프에 있던 사무실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제품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도 저희 하드웨어, 뭐 제가 이런 걸 만들자 해서가 아니고, 저희 메이커들, 하드웨어 개발자가 주말에 집에서 놀다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갑자기 PCB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이런 센서 제품이다. 그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 쓰이는 센서 제품들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가든 센서 제품들도 거의 100불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제조 단가가 5불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저희가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개발은 이제 완료가 됐고, 올해 뭐 10월 아니면 11월, 그래서 뭐 내년 3월에 아예 배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2년 이상 가고, 독특한 건 이제 그냥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페어링이 아니라 비컨 방식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비컨 같은 경우는 실내 위치를 잡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농작물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환경 데이터들을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화분이나 아니면 텃밭 아니면 이제 농업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양산 제품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최종 결정이 됐고요. 크기는 한 10cm, 위에 부분까지 해서 한 15cm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본적으로는 온도랑 토양 습도, 조도만 체크할 수 있지만, 앞으로 EC나 pH, 뭐 CO2 이런 모듈화된 센서 제품들을 계속해서 런칭하는 걸 이제 로드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바일 플랫폼, 뭐 재배 관리 플랫폼이랑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더 좋은 데이터, 더 좋은 어떤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해서 베타 버전으로 계속 서비스하고 있는, 뭐 간단히 말하면 모바일 재배일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환경 데이터, 온도나 습도, 아니면 내가 뭘 했고 식물이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재배 플랫폼이고, 그 센서 제품이 이제 실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모바일 플랫폼이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재배일지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년 정도 베타 버전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iOS에서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10,000개 이상의 식물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이미 했고요. 98% 정도의 사용자들이 다 해외에서 오는 해외 쪽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40% 이상이 다 미국 쪽 사용자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이제 안에서 까서 보면 실제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뭐 이 식물은 며칠 만에 자라고 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제일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어떤 재배 데이터들은 실제 농업 분야도 사실 저는 IT 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농작물을 키우는 어떤 재배 시설, 설비, 뭐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재배법, 이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랑 거의 똑같은 어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모두 제공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재배 관리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을 해서 저희는 반대로 해외 쪽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이런 농업
농사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게는 화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어떤 농업이라는 큰 산업 전체를 말 그대로 디스럽트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0년부터 그런 우즈벡 쪽, 그러니까 국내 농업 회사를 통해서 우즈벡의 이런 농장, 그러니까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토마토 농장을 운영을 하는 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던 공장 부지가 이런 팜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IoT 플랫폼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농업과 IoT가 결합된 이런 제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초기에 저희가 디캠프에 있을 때 처음 들어갈 때 5명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늘었고요. 대부분 다 디자이너와 개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회사 설립하기 전에는 구글이랑 미래부 쪽에서 이제 주최했었던 글로벌 K 스타트업에서 처음 팀도 모이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때 당시에도 디캠프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구글 특별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설립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 투자사로부터도 그 비글로벌에서 상을 받고 최근에 투자까지 완료가 되면서 이제 중국 진출도 저희는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최종 비전은 이런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2020년에 화성에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죠.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사실 화성과 같은 조건, 지구에서 전기차 다니는 것처럼 화성에서도 다닐 수 있겠죠. 저희는 그때 앨런 머스크랑 같이 화성에다가 우리가 농장을 짓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부지런히 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내일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